이제 합시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두 번째부터 문제 풀겠다 했는데 이론이 너무 안 나가서 일단 이론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문제 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역학의 종류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도 우리 다 공중보건에서 하신 분은 다 하셨을 텐데 혹시 안 배우신 분을 위해서 기본적인 거 하겠습니다. 자, 역학의 제1역학, 기술역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실험역학.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기술역학은 기술하는 거잖아요. 그냥 막 기술하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좀 나눠서 기술을 합니다. 자, 나눠서 기술하는 거에 첫 번째가 이제 인적 변수. 인적 변수별로 기술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시간적 변수. 그 다음이 지역적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인적 변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시간적 변수, 지역적 변수가 좀 중요할 거다. 자, 그럼 지역적 변수는 이 지역에 가면 그 질환이 꼭 있어.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토착성, 토착병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엔데믹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토착적으로 몇 명은 항상 있었는데 그러다 좀 더 많아졌어. 그럼 이거를 유행성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에피데믹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더 많아졌어. 결국 한 지역에서만 유행했다가 이게 두 지역으로 넘어갔어. 또는 한 나라에서 유행했다가 두 나라로 넘어갔어. 그럼 이거를 범유행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여기저기 환자들이 발생했어. 그럼 산발성이라고 합니다. 산발성이고 스포라딕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런 거죠. 쯔증암시 같은 병이 우리나라에 이제 발생이 된 거야. 근데 전라도에 한 명, 경상도에 한 명. 이 두 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두 분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 없대. 아, 그럼 이거는 산발적인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여튼 지역적인 건 요 정도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적인 건데, 자, 시간적인 거는 이 병이 유행을 하는데 10년 이상을 주기로 유행을 해. 그런 걸 우리는 추세변화라고 합니다. 추세변화 10년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10년 이상은 아니지만 한 3년 또는 2년 또는 4년 주기로 증가돼. 그걸 우리 주기변화라고 하는 거고 다른 말로 순환변화라고도 합니다. 이게 시험지에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름에 잘 생기는 병, 겨울에 잘 생기는 병. 이거는 1년 주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절적 변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르스. 자, 우리 메르스 뭐 있었어요? 70세 된 할아버지가 중동에 갔다 와서 우리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메르스를 다 번지게 한 거잖아요. 이런 거를 외국에서 그 병이 오면 확 번져. 그리고 싹 없어져. 그걸 우리 불규칙 변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규칙 변화 같은 건 메르스 때문에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이 중에서 주기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 그죠? 주기 변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갈게요. 주기 변화는 이런 거죠. 자, 어느 지역에 홍역이 돌아요. 그래서 홍역이 돌아서 사람들이 다 홍역에 걸리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홍역이 사라졌어요. 그럼 요 집단은 홍역에 대한 집단 면역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 외부에서 홍역균이 들어와 안 걸립니다. 왜? 면역 수준이 높으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갔어.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돌아가셨어. 자, 면역이 없는 아이가 태어나고 면역이 없는 사람이 이사를 온 거야. 그럼 전체적인 집단 면역 수준이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고 요게 바닥을 그을 때가 있어. 요 바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한계 밀도라고 해요. 결국 집단 면역 수준이 한계 밀도 밑으로 떨어지면 병이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서 바닥을 치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요게 주기변화. 결국 주기변화 하면 꼭 같이 외워야 할 단어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주기변화, 집단면역, 한계밀도. 이 세 개는 짝을 져서 외우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렇고, 인적 변수는 책을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거기 책은 9쪽입니다. 자, 기술역학 옆으로 쭉 가시면 그대로의 상황을 기술하는 거. 자, 인적 변수입니다. 일명 생물학적 변수라고도 하는 거고요. 연령, 설병, 인종. 아, 이런 걸로 기술을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역적 변수입니다. 지방성, 토착성, 그래서 엔데믹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풍토병의 조건을 그 밑에다 써놨습니다. 한 번은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유행성, 에피데믹이라고 하는데, 아, 유행성은 두 개가 있네. 하나는 외인성 유행, 또 하나는 토착성 유행.
자, 외인성 유행은 뭐냐면 그 지역에 없던 질환이 외부로부터 들어왔어. 그러면서 유행을 해. 이걸 외인성 유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메르스가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비해서 그 지역에 존재하는 질환이 토착성 이상의 수준으로 유행을 해. 그럼 이거를 토착성 유행이라고 한다. 이런 거 뭐 간단하게 외우면 되겠고. 산발적, 아까 스포라다 얘기를 했고요. 범유행성, 팬데믹이에요. 최소한 2국가 이상의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에 유행하는 거 얘기했습니다. 시간적 변수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추세 변화입니다. 장기 변화라고도 하고 10년 이상을 주기로 증가됐다, 감소됐다. 이거 외워야 되겠다. 장티푸스 3, 40년 주기, 디프테리아 10, 24년 주기, 인플루엔자 30년 주기. 그런데 장티푸스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장티푸스가 우리나라 풍토병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장티푸스가 발생되는 건 이건 3, 40년 주기다라고 보시면 돼. 그렇죠? 인플루엔자는 30년 주기입니다. 외우셔야 돼. 이게 자체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추세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거기 보시면 사망 자료와 전염병의 신고 자료를 이용해서 질병 발생 현황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추세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원인에 대한 가설을 찾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렇죠? 또 그 뒤에 것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자, 주기 변화 또는 순환 변화. 아까 말한 대로 2, 4년 간격을 두고 변화하는 거. 이거는 집단 면역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 어떤 거 밑으로? 그렇지. 한계 밀도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일어난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보시면 유행성 독감 3, 6년입니다. 외우셔야 돼. 100일에 2, 4년. 홍역 2, 3년. 거기다 하나 더 쓰세요. 유행성 일본내염이요. 자, 유행성 일본내염. 유행성 일본내염은 3, 4년 간격으로 증가됐다, 감소됐다 합니다. 그래서 요거 몇 개 안 되네 뭐. 유행성 독감, 100일의 홍역, 유행성 일본내염까지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집단 면역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군중 면역이라고도 하는구나.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절적 변화. 자, 1년을 주기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5번의 불규칙 변화. 자, 불규칙 변화는 국내 침입이 돌발적이고 다발적으로 유행하는 거. 그러니까 외래 감염병이 국내 침입을 해. 확 번지는 거죠. 거기다 아예 쓰세요. 메르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이제 단기 변화 또는 돌연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간별, 날짜별 주의